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사건 선고 공판이 3월 26일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정말 이 재판 오래 끌었습니다. 1심만 2년 2개월을 끌어서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도 2년의 구형량이 있었죠. 2심 시작한 지 사실은 3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으면 일단 이 3월 26일 날 선고하기로 일단 예정을 했고, 자, 대법원까지는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3개월이라 치면 6월 26일까지 3심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6월 26일. 그러니까 이 3심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 탄핵 소추가 글쎄 한 2,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안에 결정이 되면, 그러면 조기 대선 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5월 중순쯤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6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게 꽤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제 재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본인의 김문기 씨,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난 모른다 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나 골프 안 쳤어 라고 했던 부분들, 백현동 그거 국토부에 압박받아 갖고 내가 해준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 중요하게 3가지 지금 이 혐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심에서는 김문기를 모른다, 나 김문기 몰라요,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어요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죄를 묻기 어렵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근데 이 당시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출장을 가서 유동규, 김문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3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근데 그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이 큰 사진 말고 이렇게 확대해서 3명만 있는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골프 안 쳤는데 내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거짓말로, 허위사실로 1심에서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은 유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백현동, 이 옹벽 아파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옹벽이 50m가 된다고 그래요.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옹벽 아파트와 관련돼서, 이거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종상향 5단계 상향해서 허가해 줬어요. 압박 때문에 그래요. 협박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성남시 공무원 그 누구도, 공문도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국토부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죄입니다 라고 인정이 됐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해 줄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한 명이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도 협박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증거가 하나도 현출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은 1심하고 별 차이가 난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국정감사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딴 공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김문기 씨 모른다는 문제는, 아니 생방송 나갔는데 사전에 질문도 안 주고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내가 얼떨결에 뭔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양형 증인이라는 분들도 초청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됐어요. 그 공소장 변경은 법원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은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어떤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3월 26일 날 이거는 또 사실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징역형을 받았는데 100만 원 그 정도야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아마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항소심이기 때문에 출마는 할 수 있어요. 출마를 못하려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 시간과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할 시간과 그 다음에 탄핵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심리할 시간, 요게 겹친다는 거예요. 항소심이 끝나면 서류를 일단 대법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변호인한테 뭔가 알려주고 뭐 등등 기본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옛날에 최강욱 전 의원은 폐문부재라는 거 있죠. 서류를 전달하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또 전달해요. 또 없어요. 뭐 그러다가 이게 시간을 끕니다. 폐문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문이 닫혀서 아무도 안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항소심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관으로 갈게요. 그리고 국회의관으로 가버렸어요. 국회의관에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거기서 비서관한테 전달해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카운터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이제 이 서류 가는데 14일이 걸려요. 근데 뭐 서류 가는데 뭐 바로 옆인데 그럼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시간 있는 거 있어요. 항소 이어서 내는 거. 그건 한 20일인가 뭐 기간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버틴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줄이면 일단 대법원에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4명의 재판관이 있는 소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법률 적용했나?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칫 한 명이 이거 법률 잘못 적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13명으로 이루어진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엄청 시간이 걸리죠. 근데 소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면 이거 뭐 대선 전에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요. 일단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서 후보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후보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 땅땅땅 두드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떡하죠? 옛날에 아마 신익희 선생인가 이런 분들이 선거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선거후보가 당에서 확정이 됐는데 후보가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대선은? 완전 민주당으로는 폭망하는 거죠. 단일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나중에 이게 유죄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의힘이 무주공산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 지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논쟁이 벌어지느냐? 바로 헌법 84조 논쟁이 벌어집니다. 헌법 84조를 보시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서 소출한 게 뭘까요? 이걸 두고 지금 헌법학계에서 논란이 붙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즉 기소를 하고 이게 다툰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새로운 사건에 관여해서만 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어디 재판 들어있어요? 재판 없습니다. 그냥 재판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헌법학자들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조항의 취지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보장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재판도 중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님만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저는 특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이란 게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게 법의 정신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걸 위해서 나 대통령이니까 그거 하지 마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나는 뭐 대통령 아니라고 뭐 재판도 뭐 계속하고 뭐 그럼 다 불만들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될까요? 리더십이 확보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빨리 재판해라. 결론 내리라. 아마 서초동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집권 4년 동안 5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장래의 범법자가 될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도 받고 내가 투표 찍겠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법원이 그걸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꽤 고민거리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 재판 당연히 중단돼요. 헌법학계 다수 의견입니다. 제가 알아보는 다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본인 누구한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이재명 대표는 3월 26일 날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6일 날 1심과 똑같은 형량이 나오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소속으로 후보 하나 내놓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 만약에 날아가면 대타 쓸 수 있도록 스페어 후보 하나 놓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뭐 혼란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참 정말 만신창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더한 이거는요 5년 동안 문제지 않습니까? 더한 문제가 비롯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